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이 라이브 방송 시간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시원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한번 미증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오늘 오전에는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올 12월 달에 그 신형 AI 칩인 그 블랙웰을 양산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게 인공지능 관련주들 전반에 온기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G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동차주 전반에 걸쳐서 특히 전기차는 캐즘 현상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GM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그 두려움이랄까요, 걱정거리를 좀 씻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아칸소주에서 세계 최대 리튬 광맥이 발견됐다고 하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약 한 500만 톤에서 1,900만 톤을 발견했는데요. 이 정도면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 세계에 리튬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쪽, 이 2차전지 쪽에도 또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 10년물 국채가 다시 연 4.2%를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대거 미국 국채를 갖다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다가 트램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미 국채 금리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미 연준의 정책과도 좀 상이한 결과로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미국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좀 우려하는 시각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동성이 미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오늘 좀 시장에서 특징적인 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5위권까지 봤을 때 코스피는 일제히 상승하고 코스닥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많죠. 네. 지금 보시면 연말로 갈수록 이 시장에서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기 말이나 또 아니면 온기 말로 갈 때 이런 그 지수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연기금들의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마지막 날 딱 하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펀드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이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지수를 그 바닥부터 좀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져가죠.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지수 방어성 움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기금들의 이러한 매매는 그 다음해로 넘어갈 때, 그 다음 분기로 넘어갈 때 고스란히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고요. 또 우리 증시에는 이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 참전한다는 이 소식이 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모든 악재나 모든 호재를 다 아울러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러한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 한일 단조 같은 회사는 실제 155mm 포탄에 들어가는 단조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아주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에서 이 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이 눈치 장세 속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주목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중소형 개별주 포탄을 만드는 기업이나 총알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드론 관련된 기업들까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특징 섹터 가장 먼저 방산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방산이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보면 네.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형주 쪽은 실질적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 쪽이고요. 소형주 쪽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방사청에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들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때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죠. 한일 단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155mm 포탄의 이 단조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풍산과 함께 또 한화와 함께 이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 때문에 한일 단조가 더 급하게 움직이는 성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번에 대형주도 같은 경우는 그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 수출에 대해서 2단계 그것도 이제 꽤 큰 조 단위의 거래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 현대 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꽤 상당한 이 수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한일 단조뿐만 아니라 네.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국책과제로서 이제 로봇 지뢰 제거 로봇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유럽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파묻혀 있는 이 지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자금을 꽤 크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 퍼스텍이 실제로 이게 살상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뢰를 제거하는 안전을 도모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비이기 때문에 네. 이 지뢰 제거 로봇이 실제로 이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퍼스텍은 꽤 큰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방산 관련 기업들 지난주 14일이었죠. 한일 단조 언급해 주셨는데 그때가 한 2,250원대였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도 또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한 56%, 7%가량의 상승률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단조의 다음 타자를 퍼스텍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방산 이 기업 같은 방산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는데요. 네.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155mm 포탄을 네. 그 미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단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한 것이고요. 네. 지금 이 다음으로는 이 지뢰 제거 로봇이라는 것을 이제 그 처음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퍼스텍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갖고 향후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목받는 방산 기업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주목받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원전 관련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그리고 대내적인 이슈가 좀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요. 좀 어떠한 포인트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한국형 원전이 해외에 수출되는 경우가 이제 예전부터 말이 있었죠. 요번에 또 이제 그 체코에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을 위한 그 협상이 벌어졌고 거기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을 직접적으로 4기를 짓겠다고 지금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것도 이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이 이 연말에 이 말을 하고 또한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SMR 4기를 건설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봐두시는 것은 이 종목들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전 기업들 가운데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파트너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군들 있어요? 네. 이 원전하면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이 직접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건설회사가 있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할 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중소형주들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전, 한국형 원전의 이 제어 계측기 부분에 대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갖고 와서 한국형 원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어 계측 기술은 우리 기술이 원천 기술로서 개발해서 확보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 원전을 운영하는 제어 계측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술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물론 원전을 건설할 때는 초기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건설사들이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원전 겉면이 다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SI 쪽으로 해주는 것은 우리 기술의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원전 계측해요. 그래서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을 좀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섹터 확인해봤고요. 또 파트너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보고 계세요, 요즘에? 요즘은 역시나 좀 재미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네. 이제 음원주 중에 그 블랙핑크가 네. 그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네. 이제 아파트라는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그거 어렵죠. 있으실까요?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하고는 나이가 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 뮤직비디오를 네. 그 유튜브에서 통해서 우연히 봤는데요. 네. 이거 딱 보자마자 첫 느낌이 이거 여자 싸인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싸요, 네. 예전에 강남 뭐죠? 그게 이름이 갑자기 네. 기억이 나네. 강남 강남 스타일. 네. 강남 스타일 처음 나왔을 때 네. 이걸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불러도 되나라고 했는데 이게 글로벌 히트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브루노 마스라는 네. 미국의 팝 가수랑 같이 부르면서 이 협업곡이 음원 차트를 모두 킬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YG 플러스나 또 이런 YG 엔터, 지니뮤직 같은 데는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면 주가도 밀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고요. 네. 또 이 지니뮤직도 그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특히나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의 국내 판권도, 그러니까 국내의 유통권도 갖고 있는 회사죠. 특이하게. YG인데요? 네. YG 플러스가 그 국내 하이브의 국내에 국한해서 이 음원이나 음반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아티스트들이 신곡을 발표하고 했을 때 실질적인 수혜를 많이 받는데 특히나 요번 이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가수 브루노 마스 이분이 부른 이 아파트가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딱 보면서 이거 싸이만큼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그 뮤직비디오를 더 많이 본다고 해요, 음원보다. 아무래도 그 색감이라던가 아니면 연출 자체에 대한 극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했는데 최근에 원전과 함께 엮여서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움직이는 게 전력 관련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투자 포인트랑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전력망 쪽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에너지를, 전기를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AI 데이터용 전기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형 모듈 SMR이라는 이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미국의 이제 구글이나 또 아마존 같은 데서 직접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전력망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한전이 이 전력망을 잘 깔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만 가도 100년 전 전신주가 그대로 서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100년 전이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제 이 전력망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가 15억 달러를 들여서 송배전망을 새로 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에코에너지 같은 이런
그 전력망에 들어가는 전력선을 만들거나 변압기를 만들거나 이런 업체들은 이런 미국의 이런 정책 변화와 또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자세히 보시고 특히나 IRA법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전력망이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전기에서 이제는 각 가정이 하나의 발전소가 돼서 이 태양광 발전이나 또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잉여 생산물을 또 전력 거래소에 팔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맞는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도 이런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망 관련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의 땅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을 한번 깔려고 하면 그만큼 많이 물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오늘의 공약주는 어떠한 종목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전력과 관련된 것가 아니면 원전일까요? 뭘까요? 네. 일단 원전은 네. SMR 쪽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네. LS 에코에너지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 LS 그룹의 베트남 계열사들의 중간 지주회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S 그룹은 이 베트남의 가장 큰 전력선을 만드는 LS 비나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SOC 쪽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 베트남이 전력 생산을 하고 산업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공장들이 여러 군데 생기면 거기까지 전기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력망을 엄청나게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력선도 생산을 엄청나게 해야겠죠. 그 전력선을 생산하고 있는 LS 비나라는 업체를 LS 에코에너지가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과실을 고스란히 LS 에코에너지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을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지난 2분기와 비해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LS 에코에너지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또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그 실적들이 좋아지면 주가도 계속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LS 에코에너지는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긴 시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매매가를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 같으면 이 작전을 제가 한번 짜서 한번 이 종목에 접근을 한다면 매수 단가를 한 27,000원 정도에 놓고 보고 목표 단가는 한 46,0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3분기 실적을 갖고 잠정적으로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한 46,000원 정도는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시장의 이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약 한 26,000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장 리스크가 더 강화돼서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일단은 손절매를 하시고 좀 사태를 관망하시다가 더 저가에,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LS 에코에너지입니다. 베트남 계열사의 중간 지수회사라는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산업이 발전할 때 관련해서 수혜도 입을 수 있다라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제 김태훈 파트너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